안녕하세요. 목동샘 소나무 한자입니다. 올해 2022년 이민년은 호랑이띠 해인데요. 호랑이 중에서도 검은 호랑이띠라고 하네요. 왜 검은 호랑이띠인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번 수업은 띠의 색깔은 어떻게 결정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검은 호랑이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띠의 유래는 무엇인지, 또 띠의 색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또 띠의 색을 알기 위해서 육식갑자와 오방색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동물의 그 띠의 색을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백호라든가 청룡은 워낙 유명한 사방의 방위를 맡고 있는 수호신이었기 때문에 백호라든가 청룡은 좀 강조했었고, 그리고 또 황금돼지띠의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부자가 된다. 또 백말띠의 여자아이를 낳으면 팔자가 드세다. 이런 속설 때문에 이 정도는 색을 이야기했었는데, 요새는 모든 해 모든 동물의 색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띠의 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띠는 사람이 태어난 해를 12지지를 상징하는 동물들의 이름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백과사전을 한번 찾아보면 약사 12신장은 약사 열애부처를 모시는 12명의 호법신을 말하는데, 이들 호법신은 뒤에 도교의 방위신과 합쳐져서 12지신이 되었고 여기에서 띠가 유래하였다, 이렇게 써있네요. 12띠에 관련된 이야기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아서 동화책이나 그림책에서 한 번쯤은 다 보았을 텐데요. 띠의 순서는 어떻게 결정되었을까요? 달리기 대회, 그러니까 신이 달리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1등부터 12등까지 뽑아서 띠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걸음이 느린 소가 1등을 하려고 먼저 출발했거든요. 거의 도착점에 도착했을 때 편하게 소 등 뒤에 타고 왔던 쥐가 폴짝 뛰어내려서 먼저 1등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쥐가 고양이에게 대회 날짜를 잘못 알려줘서 고양이가 날짜를 몰라 참석도 하지 못해 12띠 안에 끼지 못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고양이띠가 있는 나라가 없을까요? 베트남에는 토끼띠 대신 고양이띠가 있고요. 몽골에는 용띠 대신에 악어띠가 있고, 태국에는 돼지띠가 없고 코끼리띠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불교를 받아들였던 나라들은 띠가 있는데 각 나라의 문화에 따라 조금씩 띠가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띠의 순서도 같고 띠의 동물의 종류도 같습니다. 띠를 정확하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천간과 지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천간의 간과 지지의 지를 합쳐서 간지라고 합니다. 옛사람들은 간지를 활용하여 날짜와 시간을 나타냈습니다. 예전에는 몇 년, 몇 월, 며칠 이걸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민년, 묘시 이런 식으로 시간과 날짜를 표현했습니다. 천간은 모두 10개여서 10간이라고 하고요. 지지는 모두 12개여서 12지라고 합니다. 천간과 지지를 하나씩 결합하면 갑자부터 개회까지 끝나는 60개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천간과 지지를 차례대로 조합하여 만든 조합을 60갑자라고 합니다. 천간은 윗부분으로 갑, 을, 병, 정, 무기, 경신, 임, 계고, 지지는 아랫부분으로 자, 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맞춰보면 처음에는 갑자, 을, 축, 병, 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이렇게 하죠. 위에는 10개고 밑에가 12개니까 뒤에 2마리가 남죠. 그럴 때는 갑술, 병해, 또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서 갑자, 정모 이렇게 돌아갑니다. 지지는 갑자에서 시작해서 개해까지 60개로 합쳐져서 이것을 60갑자라고 하는데, 자기가 태어난 해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환갑, 돌아올 환, 첫째 천간갑, 그래서 태어난 해가 그대로 돌아오는 것을 환갑이라고 하고, 또 회갑이라고도 하는데 돌아올의 첫째 천간갑, 내가 태어난 해가 돌아왔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띠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았으니 띠의 색을 알아볼까요? 띠는 천간의 색으로 결정됩니다. 천간 10개는 갑을은 파란색, 병정은 빨간색, 무기는 노란색, 경신은 하얀색, 임계는 검정색, 그러니까 오방색으로 5가지 복을 가진 색으로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검정색 임에 호랑이 인, 그러니까 임인년이기 때문에 검정 호랑이가 되고요. 내년은 검정색 개에 토끼띠기 때문에 개묘년, 그래서 검정 토끼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돌아가 갑, 청색과 용띠니까 우리가 잘 아는 청룡띠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천간을 5개의 색으로 나누어 놓은 데는 그 이유가 있겠죠. 그 5개의 색을 오방색이라고 하는데, 오방색이란 한국의 정통 색상, 그러니까 오방정색이라고도 하며 황, 청, 백, 적, 흑 5가지의 색을 말합니다. 음과 양의 기운이 생겨나 하늘과 땅이 되고, 다시 음양의 두 기운이 목, 화, 토, 금, 수의 오행을 생성하였다는 음양 오행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5가지 색은 하나하나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황색은 우주의 중심이고 신성한 색이라 황제의 옷색으로 많이 쓰이고요. 청색은 봄의 색이라 만물의 생성에 하는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흰색은 결백과 진실, 순결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름색인 붉은색은 정열과 창조, 그리고 귀신을 쫓는 색입니다. 겨울색인 흑색은 지혜, 그러니까 힘든 겨울을 보내고 화려한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를 쌓는 시간의 색이고요. 예를 들어보면 궁궐에 가면 이렇게 단청이 있는데, 단청도 오방색 5가지 색을 적절히 조화시켜서 5가지 복을 불러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요새도 하고 있는 아기 돌잡이에 그 오방색을 집는 건데요. 5가지 색을 다 집어서 5가지 오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고, 그 다음은 금줄인데요. 여기서 금줄이라 하면 금할 금자를 써서 나쁜 악기를 못 오도록 막는다, 금한다, 이런 뜻이라 붉은색 고추를 매달아 두었습니다. 2022년 이민년은 호랑이띠인데, 호랑이는 동양사상에서는 굉장히 용맹스럽고 또 신성시대는 그런 동물입니다. 호랑이가 들어간 사자성어나 문장은 굉장히 많은데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그 이름을 남긴다.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세상에 뜻있는 흔적을 남겨 그 이름을 널리 전해야 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2022년 이민년 호랑이의 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호랑이의 용맹한 기운을 닮아 어려운 일도 잘 헤쳐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